사실은 얼굴에 시술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과 가서 뭐 피부 관리 해본 적도 없고, 딱 한 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저희 채널에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 병원에 가서 시술하는 걸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해봤고, 네, 피부 관리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강에 관련된 질문, 또 영양제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근황에 대한 질문도 주셔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댓글도 많고. 요즘 대체 뭐하고 지내시나요? 네, 사실 제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기업에 있는 리더분들, 또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강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 같은데 교양 강좌 가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국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진료는 요즘에 거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말고 인스타나 뭐 공구나 이런 걸로 조금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도 짧게 많은 분들한테 건강 상식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고 기능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또 당연한 질문이 이제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영양제를 어떻게 좀 추천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의사들의 어떤 그 광고법상 제가 막 이렇게 정확한 제품을 딱 꼽아서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밴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이버 밴드 건행모에 들어오시면 거기서는 이제 비밀 댓글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좀 더 값싸게 많은 분들이 함께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동 구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이 어쨌든 원장님께서 진료를 안 하시니까 네. 많이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진료도 네. 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 이럴 때 그럼 좀 원장님께 그래도 좀 온라인에서나 막 네.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바로 이제 건행모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시면 질문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우리가 오픈된 데서 막 유튜브 같은 데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오면 비밀 댓글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 댓글로 들어오셔서 개인적인 고민을 남겨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또 비밀로 답변도 이렇게 1대1로 드릴 수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질문은 또 공개로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을 자주 올려도 괜찮은가요? 네, 제가 열심히 요즘 답변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좀 이런 동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대체 몇 살이냐, 네. 연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시원하게 한번 밝혀주시죠. 네, 저는 이제 58세고요. 예, 의과대학을 학교를 좀 1년 일찍 가서 의과대학을 85년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35년 차 의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도 되셨다던데.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일찍 결혼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꺼번에 손자 손녀를 이란성 쌍둥이, 예, 그래서 한꺼번에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주변에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죠? 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고, 네. 근데 사실 실제로 할아버지 맞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많은 분이 혹시 의사분이니까 남몰래 시술을 받는다거나 손대는 네.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은 얼굴에 시술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과 가서 뭐 피부 관리 해본 적도 없고, 딱 한 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저희 채널에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 병원에 가서 시술하는 걸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해봤고, 네, 피부 관리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 20년 전에 보톡스 한참 유행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맞아본 적이 있고, 그거 2번 이외에는 제가 지금까지 피부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머리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머리숱이요? 아, 왜 네. 진짜 머리냐? 네. 어떻게 머리숱이 저렇게 풍부하냐? 네. 풍성하냐? 네. 제 머리 맞고요. 가발 아닙니다. 제 머리 맞고요. 사실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죠. 이제 부모님도 머리숱이 많으셔서 잘 물려받은 것도 다행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기능의학을 우리나라 1세대로 공부 시작했잖아요. 기능의학 1세대 의사로서 지금 횟수로 한 거의 20년, 19년 전에 기능의학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기능의학 자체가 결국은 항노화입니다. 예. 세포 기능이 좋아지면 노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공부할 때 기능의학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공부한 건 아닌데 그리고 기능의학을 접목한 이유는 뭐 나의 에너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결국은 노화를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사실 원장님의 이 외모는 다들 젊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좀 정말로 건강한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네.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매년 받고 있고요. 받으면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네,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요. 고지혈증 수치가 조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저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약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연세에 그런 게 다 정상으로 나오면 상위 몇 %예요?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쉽진 않죠. 보통 이제 내후년이면 60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많은 분들이 뭐 혈압도 좀 있고 또 혈당도 좀 높아서 이제 당뇨기가 좀 생기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네. 이런 외면적 내면적의 젊음이 다 어쨌든 기능의학을 만나면서 좀 네. 좋아졌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기능의학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의사생활 앞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젊을 때죠. 30대 후반까지 제 체중이 100kg가 넘었었거든요. 예, 그때는 완전히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번아웃 돼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젊을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병명은 없었지만 항상 피곤했고 항상 힘들었고 그런데 기능의학을 만나고 나서 체중도 많이 감소됐지만 활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역시 기능의학적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가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그때가 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넘어갈 때 그때. 그럼 그때 몸무게가 100kg였잖아요. 네네. 지금 몸무게를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은 76kg 정도 나갑니다. 네. 키가? 키가 78입니다. 원장님 진짜 그 네. 나이대에 비해서 몸무게나 이런 것도 정말 정상이네요. 다. 그러면 전 궁금한 건 어쨌든 그래서 기능의학이 좋으면 이제 사람도 좀 젊어지고 그렇죠. 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기 또는 저속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저속노화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기능의학을 오래전부터 공부했던 의사들은 그 자체가 항노화입니다. 기능의학 자체가. 왜냐하면 이 기능의학 자체가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노화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특별하게 뭐 항노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세포 기능을 우리가 제일 좋게 만들면서 항상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노화는 획기적으로 늦춰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능의학이 뭔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기능의학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펑셔널 메디신 더 어려워지죠 갑자기. 네, 근데 이 기능이라는 게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에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세포 하면 뇌세포가 자기 해야 될 기능이 있고 간세포 하면은 간 자체가 또 해야 될 기능이 있고 뭐 장세포 그렇죠. 또 이런 각각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 기능이 좋은 분과 나쁜 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검사해봐도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거는 기능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현대의학 의사가.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맨날 병원에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뭔가 그냥 에너지가 팍 떨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쉬어라. 뭐 이런 운동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아이고 저도 피곤해요. 저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지했던 시절이고
기능의학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 해답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각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세포 기능을 잘 진단해내고 기능이 떨어진 것을 끌어올려서 세포 기능을 제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학이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거죠. 이 기능의학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에 들어온 게 한 19년 전, 20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 제가 운 좋게 이제 기능의학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능의학 1세대 의사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기능의학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20년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기능의학 협회가 있었고 의사들이 이미 많은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교과서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기능의학 공부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능의학 하면 약간 사이비의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기능의학 교과서를 이제 구매해서 이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는 의학 교과서, 내과 교과서처럼 한 줄 한 줄이 논문에 서 쓰여진 아주 과학적인 의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능의학에 빠지기 시작했죠. 되게 저는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기능의학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요. 네네. 그럼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세포 기능이 좋은 분과 나쁜 분이 현대의학으로 검사에서 이상이 안 나와서 똑같이 보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문을 해본다든가 하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겉으로만 봐도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은 얼굴 혈색이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일단 피로 회복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포 기능이 나쁜 분들은 쉬어도 잘 안 풀려요, 피로가.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은 물론 뭐 밤늦게까지 일하면 당연히 피곤하죠. 하지만 하루 날 잡아서 푹 쉬면 피로가 회복되는 분들이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 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또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푹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잠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기능이 좋은 분들은 잘 안 걸리기도 하지만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은 안 걸리기도 하지만 걸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좀 쉬고 약 좀 먹으면 금세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세포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오래 가요. 그리고 잘 안 나요. 그리고 막 한 달씩 기침하고 그래요. 이게 다 세포 기능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꼭 짚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통도 잘 와요. 예, 그리고 또 근육도 잘 뭉치고 근육통도 잘 생기고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병은 아니잖아요. 피부 알레르기도 생겼다 없어졌다 잘합니다. 이게 다 몸에서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질병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이렇게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네. 이 내가 세포 기능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능의학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제가 이제 기능의학 초창기 멤버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런 검사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미국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너무 쉽게 되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소변을 받아서 근데 한 번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전부터 아침까지 소변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요. 보내면은 어떤 검사를 하냐면 소변에서 한 60여 가지 그 유기산이라는 것들을 쭉 체크하거든요. 종류별로. 그걸 보는 순간에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분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독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해독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예. 또는 뭐 이분이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불균형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해독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질병은 아니거든요. 간 기능 수치는 정상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또 에너지 공장이 잘 안 돌고 있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잘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에너지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어느 종합검사에서 검사한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다 통합적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해달라고 아니요. 건 아니죠. 기능의학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데 가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의학이라는 게 어떤 내과나 외과 뭐 이런 것처럼 전문 과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에서 전문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이미 졸업해서 나온 의사들이 기능의학을 새로 또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기능의학 진료를 하는 분들이 지금은 뭐 전국으로 수천 명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기능의학 병원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이 1세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제가 검사를 했어요. 이제 소변 유기상 검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부족한 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제 낫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음식, 피할 거, 그다음에 또 영양제, 영양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죠. 제가 이제 소변 유기상 검사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타액으로 하는 호르몬 검사도 있고 모발로 하는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찾아서 그 환자의 어떤 피해야 될 것들을 다 말씀드려주고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어떤 음식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이 안 좋으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영양제 추천까지 다 해드리죠. 그런 네. 건 비보험이죠? 보험이 안 됩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네. 또 하나 근데 사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전문 병원에서는 질병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기능의학에 가면 문제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과잉 진료가 아니냐. 솔직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그건 환자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질병이 없으면 됐지 굳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몸이 더 웰리스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노화를 늦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해보시면 좋죠. 네. 뇌세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자세입니다. 신기하죠? 자세가 스트레스와 관련돼 할 수 있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세포 12쌍이 분포하는 곳이 얼굴 근육, 목 근육, 그리고 호흡근이에요.